친구가 갑자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겠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사실 제 책에는 AI 시대에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수학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저희 아이들한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우리 큰아이도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AI가 있는데 공부 왜 해야 돼? 근데 요즘 애들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 때문에 방황하지 않을까요?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해야지 되는지 모르면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안녕하세요. 달콤하게 성장하는 달성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진짜 놀라운 사실을 또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 진짜 책 쓰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이 사춘기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황하고 있던 사춘기 아이를 제가 지금 2명을 변화를 시켰거든요. 너무 저는 감동스럽습니다. 제 책을 읽고 이렇게 변하는 거, 사춘기 아이가 변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사실 어제 아들이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갑자기 엄마, 나 엄마 책 친구한테 선물해도 돼? 책 남아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어. 선물해도 돼. 근데 왜? 하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 친구가 수학 공부를 안 하길래 너 공부 좀 해 하고 했더니 친구가 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 우리 엄마 책 읽어볼래? 그랬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 책을 친구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알았어 하고 저는 이제 앞에다가 우리 아들하고 예쁜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사인을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얘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그러더니 친구가 갑자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겠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신기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책을 벌써 다 읽었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친구가 쉬는 시간마다 엄마 책을 보더니 자기 공부해야겠다고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나 시험 기간 때 그 친구 불러다가 집에서 공부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이지 엄마 너무 감동스럽다 그랬더니 근데 엄마 그 친구가 되게 감명받은 눈치야 이러더라고요. 저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사실 제 책에는 AI 시대에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수학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쓰여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사실은 저희 아이들한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때 우리 큰아이도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AI가 있는데 공부 왜 해야 돼? 근데 요즘 애들 다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 때문에 방황하지 않을까요? 공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해야지 되는지 모르면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책에다 썼거든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으려는 엄마거든요. 근데 책을 쓸 때는 사실 제 책에는 사심이 약간 담겨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 책에는 하고 싶은 잔소리를 다 썼거든요. 이렇게 살면 된다. 돈을 이렇게 벌면 되고 마음가짐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아이들한테 하고 싶었던 잔소리를 책에다 다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을 둘째가 보고 엄마 책 내 인생 책이야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엄마 리스펙해 이러더라고요. 지금 저희 아들은 중3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것만 해도 저는 책을 쓴 이유는 다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근데 원래 책 읽을 때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저는 원래 애들한테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엄마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춘기 아이들에게 얘기해봤자 사이만 나빠지지 뭐 제 말을 듣겠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그냥 엄마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걔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호르몬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 뇌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되고, 엄마 가장 만만한 게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그렇게 되고 하거든요. 잔소리 한다고 어차피 아이들이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이면 안 좋아지거든요. 저는 내버려 두거든요. 내버려 두고 최대한 잔소리를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래요. 근데 그래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는 애들한테 막 잔소리가 하고 싶고 이럴 때 책 들고 그냥 도서관 가거나 커피숍 가거나, 저는 저한테 더 운동 가거나 저한테 더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참았던 그 잔소리들을 책 한 권에 다 썼어요.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책을 둘째 아이가 보더니 변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둘째 아들 학원에서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요즘에. 원래는 숙제 때문에 자꾸 전화가 왔거든요. 숙제 좀 제대로 해서 보내달라는 전화를 종종 받곤 했거든요. 항상 숙제가 문제였어요. 숙제를 안 해가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전화를 제가 안 받고 있는 걸 어제 알은 거예요. 아, 학원에서 전화가 안 오는구나. 숙제 전화가 안 오는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생각을 또 해보니까 한 달쯤 전에 수학학원에서 또 연락을 받았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 반이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는 반으로 배정이 됐다는 전화였거든요. 약간 벅찰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가 잘 지도해달라. 근데 저는 원래 지도 안 하거든요. 내버려 두거든요. 그래서 별 신경, 그런가요? 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반에 배정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숙제를 안 해갔던 적이 없고, 성적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변했구나. 어제 그런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 친구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책을 전해줬잖아요. 그 친구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만 변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들도 변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너도 공부 요즘 열심히 하지?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거 엄마 책 읽고 그런 거야? 했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감동을, 엄마 책은 움직이게 하는 무엇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이, 중삼 아들이 진짜 공부 안 했거든요, 우리 아들. 진짜 공부 안 하고 그랬던 아들이에요. 학원도 전 잘 안 보냈어요. 안 보이네. 학원도 잘 안 보냈거든요. 그랬던 엄마인데 제법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얘 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책이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해요. 실제로 근데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저가 아들만 둘인데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썼고, 그리고 이 책을 사실은 저희 엄마들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학교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절대 다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절대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학교 공부를 안 한다고 조급해할 필요는 또 없고, 저는 그렇거든요. 대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선택이다. 저는 그러니까 더 애들을 쪼지 않게 되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는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제 책 자랑이 되었네요. 어떻게 사춘기 아이가 있다면 제 책 꼭 권해드립니다. 제 책으로 잔소리 대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